문재인 대통령이 인사를 너무 거시기하다. 또 미래통합당이 언제 또 우리 속된 말로 똥볼 찰지 모르거든요. 아니, 사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이 말이 옛날 4, 5년 전만 해도 미래통합당에 해당되는 얘기였는데 요즘은 현 여권과 민주당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방금 전에 발표한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 보니까 민주당과 통합당의 지지도가 36대 33으로 역전이 됐습니다. 예. 이거의 가장 결정적인 책임, 뭐 꼭 집어서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특정해서 얘기하면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이겠죠. 국정의 모든 책임을 또 집행을 하는 분이니까 대통령을 얘기하지 않고는 사실 거론하기 어렵겠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코로나 사태 초기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마스크 생산 능력 충분하다. 국민들은 마스크 구하기 힘들어서만 난리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이런 게 현실에 대한 그 상황 파악에 대한 게 전혀 되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가장 결정적인 게 최근에 부동산 값 이제 좀 안정되고 있고 뭐 좀 진정되고 있다라는 말씀. 오늘 아침 기사도 나왔잖아요. 뭐 서울의 매매가 평균이 10억 원을 돌파했고 전세값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2년 만에 5억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집값이 좀 이제 진정세져 버렸다. 누가 공감을 합니까? 사실 저도 공감을 못합니다. 그렇죠. 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집값이 올라도 너무 올랐고 전세값이 폭등해도 무지막지하게 폭등을 했어요. 이건 사실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라고 비판 지적을 해도 사실 정부로서는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조국 작년에 법무장관 사태를 터지면서부터 시작된 양정숙 의원 그리고 윤미향 의원 민주당의 여러 가지 사실 위선들이 많이 드러나면서 그렇죠. 여론 지지도상에서 철퇴를 내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특히 다른 지역보다는 호남에서 무려 47, 8%로 떨어졌다는 것. 이건 충격입니다. 여의도에서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뭐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역대 대통령 중에 문재인 대통령과 비슷한 분이 있는데 그분 한 분을 꼽자면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닮은 점이 있다. 뭐냐면 분리할 때는 잘 나서지 않고 조용히 좀 계시다가 자랑할 거 있고 할 리가 있고 좀 잘한다 싶으면 꼭 나서는데 그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로 민심과 동떨어진 똥볼을 찬다 그러죠. 그런 식의 발언을 해서 쎄하게 만드는 그런 게 좀 닮았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전혀 안 닮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아마 김 기자 말처럼 예.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닮았다 그러면 엄청 기분이 나쁠 거예요. 인사도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명박 대통령은 인사를 할 때 청와대 수석을 하든 비서실장을 하든 장관을 인사를 할 때 참모들 의견을 아주 많이 들은 대통령이었어요. 사실은 그 심하게 말하면 목사님들이 검찰총장 인사에 개입하는 경우가 한 몇 번 있었습니다. 그게 네. 대표적으로 경기고 출신인 김준규 전 검찰총장이에요. 제가 내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 최종 결정은 본인 스스로 하는 거예요. 네. 다. 그래서 지금 인사를 보면 돌려막기 인사니 뭐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사실 보면 지금 청와대나 대통령 주변 인사를 보면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 발이라도 걸친 이름이라도 올린 사람들 위주로 전부 인사가 되는 거예요. 사실 국세청장도 그렇죠. 이번에 정만호 국민소통수석도 그렇죠. 여러 수석들이 그런 현상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능력이 뛰어나냐? 중견 언론인들 얘기는 능력이 없다. 제가 최근에 조중동을 빼고 중견 언론사 간부들하고 4-5명이 저녁을 먹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를 너무 거시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시기가 못한다는 근데 얘기죠. 이런 멘트가 대통령에게 들어가지를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지지율 하락의 여러 가지 원인 중에 민주당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 인사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사실 노영민 실장을 바꾸라는 요구가 많았는데 그대로 있죠. 또 이 부동산 정책 관련된 장관들 바꾸라는 요구가 상당히 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대로 놔두고 가죠. 거기다가 이번에 임명된 청와대 4-5명 수석들 보세요.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 전에 나온 얘기잖아요. 우생마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홍수가 나면 소는 삽니다. 왜? 물 흐름에 자기 몸을 맡겨서 떠내려가니까. 근데 말은 수영 좀 한다시고 물 흐름을
거꾸로 역류해서 헤엄쳐라 하다 결국 말은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심을 좀 이렇게 흐름을 좀 읽으면서 거기에 맞춰 가셔야 되는데 조금 본인의 그 자신감이 넘치다 보니까 자꾸 이런 그 민심과 동떨어진 발언과 정책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이 정말 시급한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한 10여일 뒤면 있지 않습니까? 당은 이제 체제 개편이 될 거예요. 그러면 정부와 청와대가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로 인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다시 보내야 돼요. 네. 왜냐? 그런데 이번 인사도 뭐 찔끔찔끔 이런 식으로 인사하면 뭐 국민이 뭐 공감을 하겠습니까?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다. 이런 사실 평가가 많지 않습니까? 네. 또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그 실업률 가지고 실업자 수 가지고도 어제 또 얘기를 했는데 사실 수치 가지고 통계 수치 가지고 이 정부의 경제정책 담당자들이 상당히 호도를 해요. 그리고 청와대 경제수석도 그런 분들 가운데 한 분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으로 지금 결론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와 관련된 청와대 정책실장 등 청와대 정책팀들 또한 정부의 그런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최고 책임자들 당연히 바꿔서 국민들에게 달라졌다는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일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지율이 지금 민주당이 미래통합당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당과 역전되는 현상은 계속해서 벌어질 수 있거든요. 지금 뭐 미래통합당이 좀 김종인 위원장 온 이후로 좀 안정된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또 미래통합당이 언제 또 우리 속된 말로 똥볼 찰지 모르거든요. 아니, 사실은.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또 지난 4.15 총선 이후에 미래통합당의 극렬한 지지자들 우리가 말한 꼴 보수라고 얘기하는 세력들이 태극기 부대들이 전부 지금 지주군 듯이 있다가 이번 주말부터 드디어 그렇죠. 이제 광화문에 8월 15일 날. 등장을 합니다. 뭐 집회 강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들은. 지금 네. 친박으로 일컬어진 윤상현, 박대출 의원 등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을 지금 꺼냈는데 이게 이제 미래통합당에 다시 한번 또 국민으로부터 눈초리를 세게 받을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미래통합당 지지율은 민주당을 지금 앞섰다는 얘기는 뭐냐면 한 게 없기 때문에 앞선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잘못하고 청와대가 좀 국민 보기에 아쉽게 하는 이 정책들이 반사이익으로 사실 나타난 건데 이 시점에서 김종인 위원장이나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진짜 겸손하고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야 공히 중요한 것은 민심을 잘 보고 상선약수라고 물 흐르는 듯이 그 제대로 좀 읽어주고 거기에 따라가는 그 좀 정책과 발언들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로코가 또 그 현 문재인 대통령과 그 민주당의 현 위기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핸드폰 안 가져오셨어요? 가져왔는데요. 혹시 저 전화 청와대에서 올지는 모르니까 언론인들한테 뭐 전화 많이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전화번호 잘 모르는 번호. 그런데 진짜 전화 잘 얘기가 나왔으니 그런데 저는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중견 언론인들에게 무슨 사안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는 아주 독특한 정권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 보도국장을 할 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뭘 했냐면은 보도국장들 청와대에 불러가지고 근데 같이 점심 먹으면서 얘기도 좀 많이 하고 얘기도 좀 듣고 그런 게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게 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사 보도국장, 편집국장 이런 거 했나요? 저는 기억이 없어요. 물론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언론인들이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사실 원래 묻는 게 역대 정권들의 그렇죠. 그게 사실 왜냐하면 그 여론 민심 우리가 언론인들이 사실 가장 잘하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들의 독특하게는 아예 어떤 정책도 어떤 인사 관련해서 묻지도 않아요. 그만큼 언론을 불신한다고 우리를 이제 기레기로 인식하는지 모르겠지만 박근혜 정권 퇴진의 가장 1등 공신은 언론입니다. 언론은 뭐냐? 언론은 팩트를 추구하기 때문에 아무리 당시에 조중동이었을지라도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에서 아주 일면톱으로 사정없이 져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언론은 팩트가 맞으면 무조건 쓰는 건데 아무리 그럴지라도 언론인들하고 이 교류를 하면서 의견을 듣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전화 한 통 하면 되는데 아예 일치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저 청와대로부터 전화가 올지 좀 기다려 보시고요. 청와대 전화는 안 올 겁니다. 나도 안 받습니다. 예, 노컷 카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